안녕하세요. 김태형의 싸우는 심리학 사회자 박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김태형 소장님을 모시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도 김태형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항상 똑같이 지냅니다. 항상 단골 매트인데 네. 책은 어떻게 잘 돼가나요? 다 써서 출판사에 넘어갔고요. 어, 네, 언제 출간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초에 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녹화 그 날짜가 추석 전이거든요. 네. 그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빠르면은 뭐 9월 안으로 그렇게 나올 빨리 수 안 있나요?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출판사 좀 사정이 있다 보면 빨리 좀 나왔으면 최대한 독촉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제가 한번 독촉 해볼까요? 아, 만약에 네. 안 나와도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게는 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아, 네. 책 나오기 전에라도 이 방송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날에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오늘은 프롬이 가장 강조했었던 부분인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인간의 본성,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일단 이 본성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죠? 개념을. 그러니까 본성은 한자로 이렇게 뜻풀이를 해보면 근본 본자 쓰고 성질 성자, 성품 성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인 성질이라는 뜻이죠. 네, 네, 어떤 모든 사물 현상들은 자기만의 본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생명체의 경우는 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보면 이 근본적인 성질이 도대체 뭐냐?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물 현상이. 그렇죠. 근데 그 성질 중에서 근본적인 것도 있고 부차적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전화기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니까 이걸 사실 딴 거로 쳐도 되는데 전화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성질이 있죠, 이게 벌써.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죠. 색상이 또 이 보라색이죠. 네, 또 뭐 여러 가지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화가 되는 성질, 네. 전화가 걸려서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는 성질,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 중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성질을 상실했다 얘가 갑자기. 네. 그러면 그때부터 전화기가 아니냐? 아니죠. 전화기죠. 전화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부차적인 성질이에요. 네. 상실해도 전화기잖아요. 근데 통화가 안 돼요. 전화기가처럼 생겼는데 네, 모든 게 다 갖추고 있는데 저 통화가 안 돼. 그럼 어때요? 전화기가 아니죠. 전화기가 아니죠. 장난감 같은 거잖아요. 네, 그때는. 그래서 그건 그러면 뭐냐? 전화기의 근본적인 성질인 거죠. 전화기를 전화기로 규정해주는. 네, 그래서 이 본성은 어떤 존재를 바로 그것이게끔 규정해주는 성질입니다. 아. 근본적인 성질. 아. 그래서 그게 빠져나가면 그 존재가 아니고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개에게서 어떤 성질이 빠져나갔더니 네. 고양이처럼 행동한다. 그럼 이거 본성은 그거가 되는 거죠. 아, 근데 그 모양은 그 개래도. 개인데 하는 게 하면은 고양이랑 똑같다 그러면 아. 이제 이거는 좀 전에 그 성질을 상실하는데 그게 바로 개의 본성이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성질을 상실했는데 여전히 개 같아요. 그러면 그건 부차적인 성질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람도 여러 가지 성질, 성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상실해도 여전히 사람인 게 있고, 그렇죠. 어떤 걸 상실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아닌 게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말하는 것도 이제 사람의 하나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언어 능력 말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목이 뭐 잠긴다든가 병에 걸려서 갑자기 말하는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없죠. 부차적인 속성이니까. 네, 다른 거로 뭐 이제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차적인 성질이란 거야, 그런 게. 또 직립보행도 마찬가지죠. 사람 직립보행하는 성질이 있지만 그걸 상실한다. 어느 날 다쳐서. 그런다고 해서 그때부터 넌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성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양심이란 게 없다, 이 인간이.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은 저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개만도 못하다. 네, 그럼 그런 거는 본성과 관련이 있는 성질이에요. 아.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인간을 인간이게끔 해주는 성질, 속성 이런 것을 인간 본성이라고 합니다. 아. 다른 것도 다 비슷하네요. 근데 저 생명체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그 존재가 되는 거고 그 본성을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그 존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사단칠자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뭐 옛날에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본성으로 봤다고 봐야 되겠죠. 인간이 그런 걸 가짐으로써 인간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성이라고 걸 간주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인간 본성 해명이 왜 중요할까요?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핵이죠, 핵심.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인간을 인간이게끔 해주는 성질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를 알려면 인간 본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게 인간을 인간이게끔 해주니까. 그래서 인간 본성을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인간을 안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인간적인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랑, 행복.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은 인간 본성을 알지 못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사랑 같은 경우에 개의 본성이 산책하는 거다.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그 개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개를 사랑할 수 있죠, 제대로. 그렇죠. 산책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의 본성을 몰라요. 하루에 산책을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난 개를 사랑해. 그럼 그 사람은 개를 산책을 안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대하는 거죠. 산책을 하고 싶은 개를 못하게 하니까. 안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라 개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음의 키스라 그랬죠. 아, 사랑이라고 해서 키스를 하는데 죽는 거야, 상대방이. 세상에. 아주 그냥 네. 적절한 비유네요. 네,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내가 인간 본성을 모르면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인간 본성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또 행복도 마찬가지죠. 행복은 인간 본성이 실현될 때 행복해지는데, 인간 본성이 뭔지 모른다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또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사랑, 행복 등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는 인간적인 주제들이 있어요. 사랑, 행복 등등, 건강한 사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인간 본성을 알지 못하면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인간 본성부터 정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보통 그 드라마나 뭐 현실에서도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너를 사랑해 하면서 이제 사랑은 하지만은 상대방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들을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스토커하는 놈들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난 널 사랑해. 그러니까 스토킹 할 거야. 뭐 이런 상대방 입장에서는 죽는 거죠. 아.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죠. 사랑은 상대방의 인간 본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걸 아껴주고 위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 본성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인간 본성부터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사람의 인간 본성을 안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인간 본성을 어겼다. 그러면은 단호하게 어떻게 말린다거나 비판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뭐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 은행 털래 그러면 그래 내가 망봐줄게 이렇게 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 본성에 이제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말려야 되거든요. 신고하든가. 그렇구나. 그래서 진정한 건강한 사랑은 상대방이 인간 본성을 꼽혀나갈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지지해주고. 그러면 이 인간 본성을 제대로 알면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전제 조건이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다. 이제 에릭 프롬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에릭 프롬 전에 그 마르크스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규명했다고 이 책이 나오는데요. 네. 그 마르크스가 인간 본성 규명하는데 공헌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 지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마르크스가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마르크스가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어떠한 존재로서의 본성이겠습니까? 사회적 존재로서의 성질이겠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성질은 인간 본성이 될 수 없는 거죠. 없죠. 그런 점에서 이제 마르크스가 일단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전환점을 열어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가 또 인간 본성을 찾을 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생명활동을 관찰해야 된다. 좀 쉽게 얘기하면, 생명활동을.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본성에 맞게 생명활동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에 가둬놓거나 이러면 자기 본성에 맞지 않는 그런 생명활동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자기 생명 활동을 본성에 맞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어가 물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지 않고 걔는 물 속을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두더지는 땅속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이렇게 다 자기 본성에 맞게 생명 활동을 해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을 알려고 해도 뭘 관찰해야 됩니까? 인간의 생명 활동이죠. 인간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생명 활동을 하느냐. 근데 인간은 두 가지 생명이 있단 말이죠. 육체적 생명, 사회적 생명.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관찰해 보면 특히 이제 사회적 생명 활동을 관찰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아, 인간이 이런 식으로 생명 활동을 하네. 뭐 이런 걸 이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크스가 얘기한 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은 인간의 유적 특성이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유적 특성이 이제 인간의 본질이다. 프롬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그게 이제 본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뭐 종이라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명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이다. 자유롭고 의식적인 네, 활동. 그럼 두 가지를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는 자유, 또 하나는 의식적 활동. 그러니까 목적 의식적인 활동을 한다. 그렇죠. 의식을 가지고 목적 의식적 활동한다. 이런 얘기를 언급을 살짝 한 거죠. 그러면은 목적 의식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네. 인간 본성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네, 위배되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정신건강 안 좋아지겠네요.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사회생활을 못해요. 인간은 뭘 하더라도 일단 머릿속에서 먼저 다 떠올리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실 때 네. 본능에 따라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출발할 때부터 그려요.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뭐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이걸 하나 살려고 해도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데나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먼저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아, 오늘 저기 어떤 커피숍 가서 커피실을 2개 살까 3개 살까 선생님 걸 사줄까 말까. 그런 거 다 계산하고선 사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연히 뭐 사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다 목적의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은 무조건 다 거의 다 목적의식적입니다. 그냥 움직이는 건 별로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목적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몇 보잖아요. 동물적인 네, 짐승 같은 놈. 네, 있죠. 그런 인간들도. 네. 자, 그러면은 마르크스가 이제 인간 본성을 어느 정도 규명을 하고 또 프롬이 또 계승을 해왔고 또 발전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프롬이 주장한 인간 본성의 특징들은 무엇인가요? 뭐 3가지 정도라고 이제 이 프롬은 얘기했어요. 하나는 인간 본성은 존재한다. 뭐 특징이라기보다는 이제 존재한다 일단. 네. 그 다음에 인간 본성이 생물학적 속성이나 특정 시기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장구한 시기에 걸쳐서 형성된 사회 역사적 산물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이건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 진화론 개념. 진화하고 완전 틀린 거죠. 다른 거. 네. 진화는 유전적으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뭐 획득한 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기린이 모가지가 길어졌으면 그걸 유전적으로 전달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떤 지식을 알았으면 그거를 유전으로 전달을 안 하죠. 그렇죠. 언어로 전달하죠. 그렇죠. 글로 남기든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축적이 된 건 인류 역사에서 쭉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성질이나 속성은 특정한 시기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만 생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기에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장구한 시기에 걸쳐서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된 산물이다. 그렇게 생성되면서 본성이 생긴 거고, 이건 생물학적 속성도 당연히 아닌 거죠. 전혀. 생물학적 속성은 본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에서 이제 에릭 프롬이 어쨌든 인간 본성이 사회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인간 본성에는 불변의 요소들이 있어서 그것이 사회 역사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 본성은 시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 본성 중에 하나를 자유라고 꼽아도 자유를 추구하는 성질이라고 우리가 가정해보죠. 네. 그게 원시 시대 때하고 노예제 시대 때하고 오늘날의 시대는 틀릴 거 아니에요. 다르죠. 내용이. 네. 내용이 틀리지만 관통되는 불변의 요소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자유? 자연에 구속되거나 예속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성질, 그런 속성, 요구, 이거는 불변하는 거예요. 원시 시대든 지금이든. 네. 근데 그 내용은 좀 바뀌어요. 원시 시대에는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주된 어떤 내용이라면 오늘날에는 자본의 착취와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게 주된 내용으로 바뀌는 거죠. 노예제 시대 때는 노예 해방이고. 그렇게 내용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이걸 관통하는 불변의 요소가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본성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것의 사회역사적 발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회역사는 인간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 그러네.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에릭 프롬이 인간 본성이 사회역사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봤다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특징입니다. 뭐, 프롬이 진짜 그 마르크스의 그 인간 본성의 어떤 주장들을 좀 계승을 해서 좀 정확하게 좀 해명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더 해명하려고 애를 썼죠. 네. 아주 명확하게 따닥 해명은 못했지만 네. 그래도 상당 부분은 진척시켰다. 오. 그 논의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마르크스하고 프롬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가장 중시한 이유가 뭘까요? 뭐 자유는 자주적인 요구가 실현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구속, 예속 이런 데서 벗어나서 자기 삶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개척하는 것이 자유 또는 세계에 지배당하지 않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자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즉 자유를 추구하는 성질 혹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성질을 가지게 되면서 이 속성을 가지게 되면서 원래 인류는 유인원 무리였지 않습니까? 네. 뭐 인류학이나 고고학에서 이미 밝혔지만 유인원 무리 중에서 어떤 한 무리가 맨날 그 땅에 떨어진 열매 주워 먹고 살다가 오늘 이제 빡친 거죠.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내가 키워야 되겠다 저거 좀 갖다가 그 순간 벌써 그게 뭐예요? 자유의 요구가 생긴 거예요. 자유로워지겠다는 요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가 생김으로써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요구가 성질화되면서 속성을 갖게 된 거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인간이 자연계에서 분리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아,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에 예속되고 구속돼서 지배당하면 살기 싫다 네. 하는 요구가 생기면서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거거든요. 유인원 무리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된 것은 바로 자유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본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의 본성, 아. 자유를 추구하는 성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조를 네, 이거 했군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인간 본성 중에서 핵심 중 핵심은 자유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유, 예, 자주적인 요구, 자유 이렇게 볼 수 있죠. 선생님은 자유를 추구하십니까? 네, 당연하게? 저는 자유를 뺏기면 못 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인간 본성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인간 본성의 장이 조금 길어서 오늘은 1부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